안녕하세요. 탈달로입니다. 오늘은 주택전세에서 내 전세보증금을 환불받지 못하고 떼이게 되는 전세 사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요즘 전세 사기라는 말이 세간에서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전세로 들어가는 이유 중 하나로 가족의 보금자리인 집을 매수하기엔 아직은 돈이 부족한 사람이 집을 장만할 돈이 모두 모아질 때까지는 우선 타인의 주택을 빌려서 살기로 하는 것일 것입니다. 전세 계약을 하게 되면 세입자인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지급해야 하는데요. 세입자에게 그 전세보증금은 어쩌면 전재산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처럼 한 사람에게 전재산과도 같은 전세보증금은 어떤 경우에도 안전하게 반환받아야 할 돈일 것이므로 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는 문제는 세입자인 임차인에겐 매우 중대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아무런 제약 없이 안전하게 반환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때론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여 회수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거나 심지어는 보증금 모두를 몽땅 떼어 날리는 천지개벽할 일이 발생하기조차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전세가 무엇인지에 대한 제도를 먼저 살펴보고 임차인이 계약 종료 시에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 조심하여 세심히 챙겨야 할 부분들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요즘 세간에 핫한 이슈로 등장하여 전세 임차인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전세보증금 사기의 유형과 그 수법, 그리고 대처법에 대해 말씀드리고 최근 서비스를 개시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안심전세 앱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드리는 순서를 가져보려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기억해두신다면 소중한 내 보증금을 지키는데 여러가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민법 제303조에서 말하는 전세권의 내용은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투자 사용, 소액을 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호순이,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기간 중 당사자는 전세금의 증감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전세권이 소멸된 때에는 전세건설정자인 집주인은 전세권자인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종료되는 사유가 있음에도 전세보증금 반환을 지체하게 된다면 전세 들어간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에 대해 경매 청구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 들어갈 사람은 훗날 보증금 반환, 회수를 확실히 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보증금 회수에 대한 법적 권리 확보를 위해 전세건설정 등기를 하거나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두는 방법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전세건설정은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당해 부동산 등기부에 전세건설정 등기를 해두는 것으로서 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등기된 전세권에 근거하여 경매 청구권을 행사하고 경매대금에서 보증금의 변제를 받아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을 마치고 곧바로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을 구비하게 되는 것으로서 경매 시엔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다만 확정일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의 확보 절차가 마무리됨에 비해 전세건설정 등기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법무사에게 등기 신청을 의뢰하면 비용이 발생하는 등 약간 번거로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세 계약을 하고 잔금 절차가 완료된 후 양자에 있어 대항력, 효력 발생의 차이점은 확정일자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다음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에 비해 전세권 등기는 등기한 날 당일에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는 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드리는 전세 사기를 말씀드릴 때 다시 부연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세 들어가는 세입자는 확정일자나 전세건설 정등기를 하고도 불안하다면 보증금 회수를 더욱 확실히 해두기 위해 다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해 두기도 합니다. 추후 어떤 이유로든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보증금 반환불능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집주인을 대신하여 보증회사에서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보험입니다.
보증금 환불에 불안한 전세 세입자들이 많이들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회사로는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 보장신용보험,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 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등이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가장 잘 맞는 보증회사를 가려 선택하시면 될 것입니다. 전세 세입자는 어떤 경로의 전세계약이든 귀중한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을 하기 전에 전세물건이 과연 안전한지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택 매매가에 대비해 책정되는 전세가가 합당한 것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적정 전세가율은 보통 매매가 대비 70%에서 80% 정도를 말합니다. 내가 지불할 전세금이 매매가에 거의 근접하거나 넘게 되어 깡통 전세가 되는 것은 아닌지, 또 전세될 주택에 매겨진 체납세금은 없는지도 살펴봐야 하는데,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국세, 지방세 등 조세 채권은 전세 세입자의 확정일자의 권리보다 우선하게 되므로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체납된 조세 채권은 보통 등기부 갑구의 압류의 형태로 등기됩니다. 또한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환불해줘야 될 집주인의 재정신용도는 어떤지 등을 포함하여 등기부상 근저당권 설정 금액, 가등기, 가압류 등 선순위 권리의 존재 여부, 그런 권리로 말미암아 추후 보증금의 안전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 반환에 대한 위험 여부를 세심하고 조심스럽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 건물의 입주 세대가 여러 명이고 주인은 한 사람인 다가구 주택에서 먼저 입주하여 살고 있는 선순위 임차인들의 존재 여부, 그들 보증금 총 합계금 파악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매 시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먼저 공제하고 나면 내 보증금 할당액이 아주 적거나 경우에 따라서 아예 한 푼도 남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세 파악이 어렵고 그래서 전세가가 턱없이 높을 수 있는 신축 빌라 등 전세 계약 시는 지불하는 내 보증금이 시세에 맞는 적정한 전세가에 의한 것인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자칫하면 깡통 전세가 되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할 경우 피와도 같은 내 귀한 보증금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날리는 황당한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요즘 전세 사기라는 말이 언론에서 기사화되는 등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전세 사기의 유형과 수법, 전세 사기에 대한 대처법을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세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구비할 경우 확정일자의 대항력이 전입신고한 다음 날로부터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한 집주인이 계약 당일 은행으로부터 당해 주택을 담보로 또다시 대출을 받는 전세 사기입니다. 그리 되면 집주인은 이중으로 빚을 지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요. 이중의 빚이 되다 보니 보증금 환불은 더욱 어렵게 될 것이고, 만일 경매에 붙여진다면 확정일자를 받아둔 세입자는 하루 차이로 선순위 은행 대출에 밀려 후순위 권리자가 되므로 경매대금 배당 시 자칫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빠질 수 있는 등 추후 보증금 반환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웃지 못할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에서 잔금 시까지 전 과정에 걸쳐 등기부의 변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되는 전입신고 다음 날에도 즉시 등기부의 변동 여부를 꼭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할 때 특약으로 임대인이 등기부의 현 상태를 잔금 후에도 계속 유지하기로 하고, 그를 위반 시엔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함께 기재해두는 것도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임대차 계약 후 임대인의 부정한 은행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대출 심사 과정에서부터 대상주택의 확정 일자 부여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있다면 그 전세보증금 규모를 확인하여 임대인에 대한 대출 한도를 시세에서 보증금 금액을 감액하여 승인하는 대출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니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보증금 사고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임차권 등기를 하여 경매 신청된 물건에 속칭 깔세나 단기 임대차를 놓아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 방법인데요. 깔세는 보증금 없이 또는 약간의 보증금과 함께 월세 정기간 동안의 월세 전액을 선납받는 임차 형태인데요. 사글세라고 합니다. 이처럼 보증금 사고를 내고 경매에 넘어간 물건에 대해서도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한 뒤 해당 금전을 편취하는 행태인데요. 그럴 경우 보증금이 있다면 보증금을
한 번에 선지급하는 큰 월세금이 있다면 그 월세금에 대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무자본 갭투기 전세 사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주택을 매수하고 매매 대금을 자기 자본은 거의 들이지 않고 전세금을 받아 매수 대금으로 충당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갭투기 매매로서 그런 경우 주택가 대비 전세가가 주택가에 근접하거나 주택가를 뛰어넘는 깡통전세 주택이 될 가능성이 높고 경매 시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사고가 난 주택 등기부에는 갑구의 압류, 가압류 등기, 을구의 임차권 등기 등이 기재되고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해당 주택에는 경매 진행 중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또한 그들은 계약을 하기 위해 경매가 진행 중인 물건임에도 버젓이 부동산 광고 플랫폼 등에 광고를 내기도 하니 현혹되지 않도록 잘 살피고 전세주택 현장에도 방문하여 이상 유무를 조사해보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세드는 주택, 등기부를 수시로 확인해보는 것은 물론 한 가지라도 의심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아예 접근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가 활개를 치자 일부 지자체에서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높은 빌라촌 지역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국토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과 협조하여 개발한 1차 안심전세 앱 서비스를 최근 시작하였는데요. 앱에서는 서울, 수도권의 50세대 미만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의 전세가, 시세가 적정한지를 조회할 수 있고 보증금 반환에 대한 위험성 여부를 진단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결제하지 않고도 전셋집의 보증금액, 근저당금액 등을 입력하면 내가 내는 전세 보증금이 시세에 맞게 적정한지를 알아볼 수 있는 자가 진단을 해볼 수 있고 경매 시의 예상 낙찰 금액도 표시되므로 내 보증금의 안전 회수 가능성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앱에서 등기부를 한 번이라도 열람하게 되면 2년 6개월 동안은 근저당권 설정, 집주인 변경 등 변경 사항이 있으면 변경된 내용을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병행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전세 보증가입 금지 대상인지의 여부도 확인해 볼 수 있고 지금까지는 파악이 쉽지 않았던 집주인의 보증사고 이력, 그리고 국세청과 서버를 연계한 세금 체납 이력 등도 7월 중 업그레이드될 2차 앱에서 공개할 예정이라니 7월에는 그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서비스 앱이 초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다중주택,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아직은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한 가지 아쉬움으로 남지만 2차, 3차 업그레이드를 통해 시세를 제공하는 물건의 범위와 지역 등을 비롯한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폭넓게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고 하니 기대도 해봅니다. 최근의 소식으로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는데요. 내용을 보자면 첫째, 임차인이 집주인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와 선순 유임차인 정보를 계약 전에 미리 확인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둘째, 임대인 사망 시 상속 절차의 지연으로 임차인의 등기 신청이 어려웠던 것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 세 번째, 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최우선변제되는 금액도 상향해 높이겠다는 내용입니다. 심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임차인들의 보증금 회수불능 사태를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주택 전세와 관련해서 내 보증금 지키기와 요즘 유행하는 전세 사기의 유형과 대처법, 그리고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출시한 안심 전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가족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집을 마련하기 위해 어렵게 모은 돈, 어쩌면 피와도 같을 수 있는 귀한 돈을 절대로 떼이는 일 없이 잘 관리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달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을 줍니다. 부탁드립니다.